그리고 좀 이제 대법원 선고 이후에 있었던 국회 개원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한 30분, 35분간 이어졌는데요. 지금 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 박수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몇 번 나왔나 이제 셌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에서의 박수는 여당 의원들의 의례적인 박수일 테고요. 저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알맹이 없는 맹탕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치, 경제, 외교 전 분야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눈에 띄는 것을 찾을 수가 좀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협치와 국민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모두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온당치 않고, 만약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면 지금 오늘 정보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18석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어떤 협치를 바라는 것인지,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도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또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는 아픈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윤미향 사건이나 지금 박원순 성추행 의혹이나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당장 지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급 없이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측면들이 있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요 30여 분에 걸친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번 사용하면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저희가 세보니까 경제는 28번, 뉴딜 13번, 선도한다 할 때 선도 13번, 코로나는 11번이었고요. 극복을 10번 썼습니다. 경제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 그렇죠? 경제가 네. 결국 답인가요? 제일 많은 거는 다시 정리할게요. 국회라는 단어 57번. 그동안에 입법부가 지난해 20대 국회 때 그런 어떤 오명 다시 되풀이하지 네. 말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48일 만에 국회가 개원이 됨으로 인해서 대통령 연설은 6월 초부터 준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 막상 오시지를 못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위기 대응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연설이 뭔가 새롭고 대통령께서 국회까지 오셔가지고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귀담아 들을 만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설 초반에 국회 변화, 여성 최초의 부의장이 탄생했고 또 네.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이 21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실 민주당 정부 그리고 민주당 행정기관 안에 주요 행정기관 안에서 줄줄이 이제 성추행 사건들이 터지고 난 후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을 때 행정수장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한마디 언급은 있으셔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미리 이제 그 국회 오기 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그러면 저탄소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없다 이런 비판들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더 언급이 됐다든가 또 이제 협치와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협치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아쉬운 그런 연설로 이게 느껴졌습니다.